여러분, 오늘도 혹시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와서 마음이 개운치 않으셨습니까? 분명 그 자리에서는 시원했는데 집에 돌아오니 이상하게 속이 텁텁하고 괜히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수다가 끝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그런 느낌을 아십니까? 함께 있을 때는 웃고 맞장구 치며 신이 났는데 혼자가 되니 왠지 모르게 씁쓸한 그런 경험 말입니다. 이야기꽃이 피어날 때는 나도 모르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는데 돌아와 혼자 팝상 앞에 앉으면 그때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오르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이란 입 밖으로 나가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한번 뱉으면 공기 속으로 흩어져 사라지는 것이라고 여기십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전혀 다르게 보셨습니다. 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그 말이 남긴 흔적이 결국 내 삶의 결을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입에서 나간 말이 공중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씨앗으로 남아 싹을 틔운다고 하셨습니다. 그 싹이 자라 내 표정을 바꾸고 내 선택을 바꾸고 결국 내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그토록 마음이 탁해졌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눈시울이 붉어지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폭순 씨도 바로 그런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폭순 씨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김 씨네 며느리 이야기가 나왔을 때 폭순 씨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나도 따라서 맞장구를 친 것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속이 편치 않은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을 한 뒤에 오히려 내 마음이 더 탁해지는 그런 밤 말입니다.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텅 빈 방을 채웠습니다. 폭순 씨는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리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내가 한 말이 틀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 불빛마저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폭순 씨는 돌아 누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면 말이라는 것이 입에서 나가면 끝나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아직 그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폭순 씨의 마음속에는 작은 물음표 하나가 심어졌습니다. 내가 뱉은 말은 정말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 물음이 폭순 씨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폭순 씨는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며 뒤척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절에 다니시던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화의 문이니라. 그때는 그 뜻을 몰랐는데 오늘따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폭순 씨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이 감겼습니다. 그 밤 폭순 씨는 꿈속에서도 경로당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폭순 씨는 올해 64이었습니다. 37회를 함께한 남편을 5년 전 뇌졸중으로 떠나보냈습니다. 26평 빌라 2층에 혼자 살며 아들은 대전에서 직장을 다니고 딸은 인천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손주들 얼굴 보기도 1년에 서너 번이 고작이었습니다. 폭순 씨에게는 작은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남편 영정 사진에 물 한 잔을 올리고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잘 지낼게요. 그 말을 하고 나면 하루를 시작할 힘이 났습니다. 영정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 같은 표정으로 폭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위로가 될 때도 있었고 외로움을 더 깊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폭순 씨의 하루는 텔레비전과 함께 흘러갔습니다. 아침 드라마를 보고 점심을 혼자 먹고 오후가 되면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경로당은 폭순 씨에게 유일한 바깥 세상이었습니다. 거기서 얼굴 익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아십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이 그리워지고 누군가와 말을 섞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아무 말이라도 좋으니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의 이야기는 언제부턴가 묘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로 시작하다가 어느새 누군가의 자식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사위 이야기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는 어김없이 평가와 판단이 섞여들었습니다. 폭순 씨도 처음에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나도 한마디 하고 싶어졌습니다. 아는 척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나도 이 무리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었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맞장구를 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폭순 씨는 특히 말을 아끼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생각이 나면 바로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늘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보, 말은 한 번 더 생각하고 해. 그때마다 복순 씨는 대꾸했습니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생각나면 말하는 거지.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그 한숨의 의미를 폭순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야 그 한숨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왜 그토록 말을 아끼라고 했을까?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경로당에서 김씨네 며느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병원에 한 번도 안 왔다더라. 요즘 며느리들은 다 저런가 봐. 말들이 오갔습니다. 폭순 씨도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그 집 며느리는 좀 그래요. 우리 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말하는 순간에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잠깐이지만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밥을 짓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김씨네 며느리가 병원에 안 온 이유를 나는 아는가? 그 집 사정을 내가 얼마나 아는가? 주걱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나는 정말 아는 게 있어서 말한 것일까? 아니면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말한 것일까? 밥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폭순 씨는 황급히 불을 껐습니다. 소뚜껑을 열자 검게 눌어붙은 밥이 보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폭순 씨는 밥맛을 잃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돌덩이 같은 것이 얹힌 느낌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팝상을 물렸습니다. 왜 폭순 씨는 그토록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폭순 씨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일수록 어딘가에 속하고 싶어집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5년, 폭순 씨에게 경로당은 유일하게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나도 이 무리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받고 싶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은 오직 그곳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것이 소속감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웃음에 웃음으로 답하고 맞장구에 맞장구로 화답하는 것 말입니다. 문제는 그 맞장구의 대가였습니다. 누군가를 낮추는 말에 동조할 때 우리는 잠깐 우월감을 느낍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느낌,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옳다는 느낌 말입니다. 그 느낌이 달콤해서 자꾸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마치 단 것을 먹으면 잠깐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가 되면 슬슬 찝찝함이 올라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사람 사정도 모르면서.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하고 나서 후회한 적이 있으십니까? 돌아오는 길에 괜히 발걸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폭순 씨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올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맞장구를 칠 때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올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두 마음 사이에서 폭순 씨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잠 못 드는 밤을 만들었습니다. 베개를 적시는 눈물이 되었습니다.
어느 쪽도 이기지 못하는 싸움이 매일 밤 반복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묘한 것이어서 한번 맞장구를 치면 다음에도 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생각할 틈도 없이 입이 먼저 움직입니다. 폭순 씨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마디였는데 어느새 본인이 먼저 화제를 꺼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 집은 어떻더라, 이 집 며느리는 어떻더라. 말하는 순간에는 모임의 중심에 선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은 경로당 문을 나서는 순간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말들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폭순 씨가 한 말은 다른 사람의 입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폭순 씨네서 들었는데 말이야. 그렇게 말이 돌고 돌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조금씩 과장되고 조금씩 변형되어 전해졌습니다. 물에 떨어진 잔물결이 점점 커지듯이 그 말은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그 말은 김 씨네 며느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폭순 씨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뱉은 말이 어떤 파도를 일으키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허할수록 말이 많아진다는 것을 폭순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외로울수록, 불안할수록, 인정받고 싶을수록 입이 먼저 열린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수록 오히려 더 허해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채우려 할수록 비어가고 연결되려 할수록 멀어지는 것이 잘못된 말의 특성입니다. 폭순 씨는 그 순환의 고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리를 끊을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로 속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함 속에서 폭순 씨는 매일 밤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경로당과 집을 오가는 나날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폭순 씨는 평소처럼 경로당에 가려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문득 절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다니시던 절이었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몇 번 따라갔던 곳이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발길을 끄는 지 오래였습니다. 왜 갑자기 그곳이 생각났는지 폭순 씨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폭순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절은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10여 분을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가을이라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이 산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를 들으며 폭순 씨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맑은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경로당에서 느끼던 답답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깊게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서니 펍당에서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둥둥둥. 그 소리가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폭순 씨는 법당 한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침 스님께서 법문을 하고 계셨습니다. 해강 스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백발이 희끗희끗한 노스님이셨는데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폭순 씨는 처음에는 그냥 앉아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무심코 들어간 곳에서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히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마치 그 말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입을 지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입을 지키는 것이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것보다 어렵고 또 중요합니다. 입에서 나간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화살처럼 날아가 누군가의 가슴에 박힙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결국 돌고 돌아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폭순 씨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마치 스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스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기 전에 잠깐만 멈춰 보십시오. 이 말이 나간 뒤에 내 마음이 맑아질까, 흐려질까? 이것만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맑아지는 말은 하시고 흐려지는 말은 삼키십시오. 그것이 입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폭순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로당에서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 말들을 하고 나서 내 마음이 맑았던가 흐렸던가? 답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법문이 끝난 후 폭순 씨는 한참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펍당 안에는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부처님 상 앞에 놓인 연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꽃.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흙이 있어야 연꽃이 핀다. 더러운 것이 있어야 깨끗한 것이 나온다. 폭순 씨는 그 말씀의 의미를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스님의 말씀에서 무언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슴 속에 막혀있던 것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폭순 씨는 다음 법문에도 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곱씹으며 천천히 절을 내려왔습니다. 석양이 산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폭순 씨는 매주 절에 다녔습니다. 해광 스님의 법문을 듣는 것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로당에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그 그리움보다 마음의 평안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법문이 끝난 후 스님께서 폭순 씨를 부르셨습니다. 보살님, 잠깐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폭순 씨는 조심스럽게 스님을 따라 요사채로 갔습니다. 스님께서 직접 차를 우려주셨습니다. 따뜻한 국화차에서 향긋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찻잔을 감싸 쥔 손이 따뜻해졌습니다. 스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보살님, 요즘 마음이 많이 어지러우셨지요? 폭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스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펍당에 처음 오셨을 때 표정에 다 쓰여 있었습니다. 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실 때 눈물을 글썽이셨지요. 폭순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을 스님께 털어놓았습니다. 경로당에서 했던 말들, 그리고 그 말들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밤들을 말입니다. 말하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님께서 조용히 기다려주셨습니다.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부처님 계실 적에 기원정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말을 함부로 하여 많은 사람을 상처 입혔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다. 그러나 지금부터 입을 지키면 앞으로의 업은 다르게 쌓인다. 과거는 바꿀 수 없으나 현재의 마음은 그대 손에 있다. 이 말씀에 비구는 크게 감동하여 그날부터 말을 삼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폭순 씨는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으나 현재의 마음은 내 손에 있다. 스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친 말을 하지 말라. 거친 말을 들은 자가 그대에게 거칠게 말할 것이다. 말의 다툼은 괴로움을 낳고 되갚음의 벌이 그대에게 올 것이다. 이 말씀은 험담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결국 내 삶의 결을 거치게 만듭니다. 마치 진흙을 던지면 내 손에도 진흙이 묻는 것과 같습니다. 폭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왜 그토록 마음이 불편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스님께서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이미 깨달으셨습니다. 마음이 불편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을 알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부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내 마음을 맑게 할까, 흐리게 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하나만 실천해도 삶이 달라집니다. 폭순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것이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 안의 매듭을 풀어주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시원한 말입니다.
스님께서는 차를 한 모금 드시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남의 험담이 시작되는 자리에서는 굳이 맞장구 치지 않아도 됩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비난하지도 않되 그 자리의 방향을 살짝 틀어주시면 됩니다. 그분도 사정이 있었겠지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은 남을 감싸는 듯하지만 사실 내 업을 가볍게 하는 말입니다. 폭순 씨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에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햇살이 창문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폭순 씨는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내 마음을 맑게 할까, 흐리게 할까를 생각하자. 처음에는 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니 쉽지 않았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빨리 튀어나왔습니다. 생각하기도 전에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몸에 밴 습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채소 가게 앞에서였습니다. 그 사람이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폭순 씨, 요즘 경로당에 안 나오시네요. 폭순 씨는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좀 바빠서요. 그런데 그 뒤에 붙은 말이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요즘 김씨네 소식 들으셨어요? 며느리 때문에 난리가 났다던데요. 폭순 씨는 순간 귀가 쫑긋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맞장구를 쳤을 것입니다. 아, 그래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이 내 마음을 맑게 할까, 흐리게 할까? 폭순 씨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그 집 사정은 잘 모르겠네요. 그 사람은 좀 실망한 듯 했지만 폭순 씨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찝찝함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폭순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성공했다고 해서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딸이 며느리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시누이 진짜 너무해. 명절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손가락 하나 안 까딱했다니까. 폭순 씨는 딸의 편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내 딸이 힘들다는데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 요즘 애들은 다 그렇더라. 말을 하고 나서 폭순 씨는 후회했습니다. 스님 말씀을 따르려고 했는데 또 옛날 습관이 나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폭순 씨는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스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말을 아끼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한두 번은 되는데 자꾸 옛날 습관이 나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더 힘듭니다. 스님께서 웃으셨습니다. 보살님, 당연한 것입니다. 수십 년 된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모르고 넘어지는 것과 알고 넘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알고 넘어지면 다음에는 같은 곳에서 안 넘어질 수 있습니다. 폭순 씨는 그 말씀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스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이 말이 적고 침묵을 지키면 그 마음은 고요한 연못처럼 맑아진다. 말이 적어질수록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을 아예 안 하려고 이를 악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억지로 참으면 마음속에 더 쌓입니다. 폭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말을 안 하겠다고 이를 악물면 오히려 더 하고 싶어졌습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입안에서 말이 맴돌았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도가 필요합니다. 말을 안 하겠다고 억지로 참는 것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는 것도 극단입니다. 중도는 마음에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되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험담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아,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지나가게 그냥 두면 됩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요.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마음도 그냥 지나가게 두면 됩니다. 폭순 씨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알아차리되 매달리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입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폭순 씨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험담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알아차리고 그 마음이 지나가게 두었습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무언가로 채워야 했는데 이제는 비어 있어도 편안했습니다. 침묵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폭순 씨는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그런데 모든 말을 다 삼켜야 합니까? 때로는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참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그것도 참아야 합니까? 또 가까운 사람이 걱정될 때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그것도 삼켜야 합니까?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입을 지킨다는 것이 모든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을 피하라는 것이지요. 스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에도 때가 있습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도, 말하지 않아야 할 때 말하는 것도 모두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첫째, 그 말이 상대방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를 살피십시오. 내가 잘난 척하려고, 내가 우월감을 느끼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말이라면 삼키십시오. 하지만 진심으로 상대방을 염려해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어서 하는 말이라면 하셔도 됩니다. 자기를 위한 말인지 상대를 위한 말인지 이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폭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둘째, 지금이 말할 때인지 나중이 나은지를 살피십시오. 아무리 좋은 말도 때가 아니면 독이 됩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이 전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내릴 때 씨를 뿌리면 씨가 떠내려갑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내 말투가 상대방을 상처 입히지는 않는지 살피십시오. 같은 내용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말은 뼈를 꺾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폭순 씨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제야 폭순 씨는 알았습니다. 입을 지킨다는 것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에 맞게, 상대에 맞게, 방식에 맞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중도였습니다. 법구경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실하고 유익하며 때에 맞는 말을 하라. 그러면 그 말은 향기로운 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머문다. 폭순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습니까? 우리의 말이 향기로운 꽃이 될 수도 있고 날카로운 가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그 선택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폭순 씨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침묵의 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때에 맞는 말의 지혜를 알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왜 그토록 말을 아끼라고 했는지, 돌아가신 어머니가 왜 입은 화의 문이라고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폭순 씨는 두 분께 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그 말씀 뜻을 알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폭순 씨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꿈 없이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폭순 씨의 삶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로당에는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흉이 나오면 폭순 씨는 조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분도 사정이 있었겠지요. 이 한마디가 이야기의 물줄기를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폭순 씨를 재미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폭순 씨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폭순 씨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말이 적어지니 듣는 귀가 열렸고, 듣는 귀가 열리니 사람들이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잠자리에 누우면 낮에 했던 말들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내 마음을 흐리게 하지는 않았는지를 살폈습니다. 대부분의 날들은 평화로웠습니다. 간혹 실수하는 날도 있었지만 그것도 알아차렸습니다. 알아차림 자체가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밤 잠자리에서 떠오르는 말들이 있으십니까? 폭순 씨는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왜 말을 한 뒤에 마음이 탁해질까? 이제 답을 알았습니다. 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입에서 나간 말은 공기 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씨앗으로 남았습니다. 좋은 말은 좋은 씨앗이 되어 마음을 맑게 했고, 나쁜 말은 나쁜 씨앗이 되어 마음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험담을 하고 나면 마음이 개운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양심의 가책이라기보다는 마음에 탁한 씨앗이 심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오늘 밤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을 하기 전에 3초만 멈춰 보십시오. 이 말이 내 마음을 맑게 할까, 흐리게 할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누군가의 험담이 시작되면 이 한마디를 기억해 두십시오. 그분도 사정이 있었겠지요. 이 말 하나가 내 업을 가볍게 합니다.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내가 한 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맑은 말이 많았다면 스스로를 칭찬하시고, 흐린 말이 있었다면 내일은 다르게 하겠다고 마음먹으십시오. 넷째, 말이 길어지려고 할 때 잠깐 입을 다물어 보십시오. 침묵도 대화입니다. 말이 적어질수록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다섯째, 일주일에 한 번은 절에 가시거나 조용한 곳에 앉아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이라도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결이 달라질 것입니다. 폭순 씨도 이렇게 해서 변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지키는 사람은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삶을 지키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맑은 말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뱉는 말들이 향기로운 꽃이 되어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참 오래 버텨오셨습니다. 그 험한 세월을 말없이 견뎌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감사합니다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이 필요한 분께 나눠주십시오.